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를 할까요 말까요? 택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시점입니다. 그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막상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에서 지금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알아보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은퇴하고 돈 몇 억을 또 투자해서 뭔가를 하기에도 두렵고 돈은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일들을 알아보면 그중에서 이제 택시가 꽤나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택시를 할까요 말까요 퇴직하고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교육 신청, 개인 택시를 일반 면허 가지고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교육 신청하는 그 경쟁을 보면 꽤나 많은 분들이 택시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보죠.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풀어드리는 겁니다. 택시를 시작을 하면 이제 5년은 묶여요. 이게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개인 택시를 어떻게든 사서 시작을 하면 5년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5년 내에 이제 나도 다시 택시 번호판을 팔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65세, 뭐 나이가 뭐 일단은 넘으셨거나 아니면 부상, 좀 1년 이상 장기 입원을 하셔야 될 정도로 좀 지병이나 문제가 생기셨다, 건강상, 아니면 뭐 해외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5년 내로 매도는 못합니다. 무조건 5년은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택시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현실에서 좀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서 의외로 5년만 딱 채우고 떠나는 기사님들도 꽤나 계십니다. 카톡방이나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보면 5년만 딱 채우고 이제 처분하고 갑니다라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왜 그럴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를 한 10년 초중반 넘어가고 있네요. 그런 관점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사람에 치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랄까 환경에 치이는 게 있죠. 두 가지. 근데 사람과 환경이라고 할 때 택시의 사람과 환경에 치이는 건 뭐 동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택시를 계속 하죠. 택시에서 오래 가신 분들은 막 지금 보험 많이 하신 분들 보시면 30년, 40년씩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진짜 5년도 못 버티게 서서 이거 진짜 미리 팔고 나가고 싶은데 하소연 하시다가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그냥 5년만 버티다가 팔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그 분들이 기존에 살아왔던 삶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택시 이전에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괜찮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어떤 위치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사람이겠죠. 그분들이 훨씬 의자에 많이 앉아있고 어디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오히려 그런 집중력에서는 더 좋으실 거예요. 사무직 출신들이.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환경이 있고 접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이 직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업무적인 그 압력은 있겠지만, 압박은 있겠지만, 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에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기 위치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뭐 습득이나 이런 것도 다 되고 이제 적응하고, 그러면 그런 게 몇 년 계속 5년, 10년, 15년, 20년 반복이 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오셨던, 특히 뭐 공기업, 공무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을 조금 벽을 세우고 조금 안전한 곳에서 태풍 다 피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 뭐 은퇴나 아니면 은퇴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일찍 나오시고 이제 퇴직금 가지고 나오셨을 때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한번 세상을 하기에는 좀 두렵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금이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와서 세상 쉽게 생각하고 이제 뭐 프랜차이즈나 뭘 했다가 이제 싹 날리는 경우도 많고, 어디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는, 그래서 퇴직금 싹 다 날려먹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안정적으로 그냥 그런데 묶어두거나, 아니면 그 목돈 같은 건 다 묶어두고 한 1억 중반 정도로 해서 이제 개인 택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 많은 거겠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택시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택시는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가장 밑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자부심을 가지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그럼 그 사회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위에 아래로 본다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대부분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의 본성, 본능, 혹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있는 구조에서 가장 밑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죠. 택시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공기업의 공무원에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이제 그래도 한 10년차, 20년차 넘어가면서 괜찮은 직급 정도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180도 다른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세상 살아보면서 그 직장 생활 할 동안은 진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정말 날 것의 것들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사님들과 얘기 나눠보다 보면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사실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그 뭐랄까 원초적인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본다는 것, 세고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죠. 그게 한번 그런 걸 딱 경험하면 그 최대치의 고통 있잖아요. 마치 우리도 이제 아플 때 어릴 때는 별것 아닌 다치는 그런 것들이 고통이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이를테면 요도결석 같은 것들이 진짜 사람이 거의 그 고통 정도에서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죠. 뭐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최고치의 고통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과 사이에서의 스트레스에서 택시를 하면 최고치까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최고치의 손님도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은 다 좋아요, 손님들이. 근데 어디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상한 사람들의 최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직장이면 그냥 애초에 경비가 대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좁은, 택시라는 너무 좁은 공간,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손 딱 뻗으면 내 얼굴이나 내 몸에 손이 닿는 그 좁은 거리에서 진짜 막대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너무 심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래도 한계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뭐 그렇더라도 진짜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최대치가 어느 정도는 딱 그래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면 이제 최대치가 어느 정도는 한계가 딱 걸려있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제 또 다 풀려버리나? 취객이죠. 취객은 진짜 택시 기사들이 항상 만나서 얘기해도 진짜 끝도 없이 나오는 떡밥이에요. 이야기 주제. 이걸로 하면 진짜 한 24시간 이야기해도 너무 다양한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안 그래도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 그래도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고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압력이 술을 딱 먹고 취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끊어지면. 특히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마시고 이제 이성이 딱 끊어지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이 끊어지고 거의 숨겨왔던 그 본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라고 이제 형태는 사실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사람인데 요즘에 교육받은 개들도 이 정도는 아닌 개나 돼지에게 좀 미안한 정도인 진짜 거의 뭐랄까 원초적인 약간 광경병이 걸린 개 같다라고 할까? 정말 술 취하고 이제 이성이 딱 끊어진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인간의 정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기사들끼리 있으면 뭐 욕도 좀 비속어도 많이 하지만 이런 건 방송이니까 자제하고 정말 인간의 정말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을 술 취한 손님에게서 꽤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폭력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 차라리 이제 술을 취해서 이렇게 조용히 계속 자주면 그런 사람들이야 고맙죠. 안 깨면 이제 파출소 앞에 경찰 있는 데나 뭐 그런데 아니면 요즘에 지구대가 별로 없으니까 112 부르면 이제 어디 위치 얘기하면 오거든요. 귀찮아 하시긴 합니다, 경찰들이.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요금 받겠다고 손님 막 지갑 만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 뺏기지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차라리 잠을 자면. 근데 취해서 이제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 했던 얘기 또 하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순진하게 했던 얘기 그냥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발로 앞에 의자 차고 아니면 운전석 의자 차고 네. 진짜 그 뒤에 행동은 무한해요. 진짜 무한하죠. 정말 다양하고 무한해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 기사들이 스트레스가 진짜 극한으로 다다르죠. 특히 이제 택시를 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사실 좀 힘든 일에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법인 택시에서 올라왔는 그런 분들은 이미 거기에 다를 대로 다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 뒤에도 이제 경찰 부르고 담배 좀 피고 하늘 보고 그래도 자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면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또 이제 일을 하죠. 근데 그렇게 진짜 힘든 게 이미 경험하고 다를 대로 달았던 사람이 아니고 이게 차분하게 회사원에서 퇴직하셨거나 아니면 공무원 사업에서 오셨거나
공기업에서 그래도 이제 퇴직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높은 직급에서 마지막에는 진짜 다 밑에만 있고 내가 얘기 한마디 딱 하면 저기서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막 착착착 사회가 돌아가던 그런 곳에, 진짜 그런 곳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와서 택시 딱 시작하고 이제 조금 적응됐다고 밤에 하다가 이제 취객 딱 만나고 밑바닥 취객 손님 딱 경험하면 진짜 멘탈이 거의 나가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어디 말도 못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택시 이제 뭐 노후로서 이제 제 두 번째 직업으로서 택시를 하긴 했는데, 와, 인간 술 취한 취객이 이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렇다고 가족에게 이렇게 때려치우겠다고 말도 못하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뭐 희망퇴직에서 조금 일찍 나오신 분들은 아직 65세 뭐 나이도 안 돼서 팔지도 못해.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저런 사람들을 밤에 만날 수도 있다고? 거기에서 공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야간, 옛날 같으면 이제는 부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낮에만 할 수 있죠. 근데 부재 있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야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면 진짜 무섭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비슷한 처지인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진짜 죽을 갈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오늘 밤에도 어떤 손님이 탈지 모르고, 약간 술 취한 손님이, 보통 술 취한 손님들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어디 기둥에 붙들고 서 있다가 타요. 타는데 한 번에 못 타죠. 손잡이 같은 걸 한 번, 두 번 놓쳐요. 한 번에 탁 잡고 당기지는 못하고 두 번, 세 번 탁 하다가 열죠. 그래서 문손잡이 한 번에 못 잡고 열면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한 거야. 그나마 좀 잠이라도 자주 오는 손님이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면 기사님들을.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5년 딱 채우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죠. 이거 못하겠다고. 아니면 낮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돈 좀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밤에는 아예 그냥 운영 못하고, 그나마 술 취한 사람이라도 없는 낮에만 나오셔서 일 딱 하고 끝내는, 아니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초저녁 딱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퇴근 손님들 정도 해서 같이 일 끝내고 퇴근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을 경험하면 이제 기사님들이 학을 떼죠. 근데 문제는 그런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손님들을 우리가 싫다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겁은 알 수 있죠. 뭐 사실 이게 좀 뭐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봇대 붙들고 있거나 뭐 어디 앉아 있는데 고개를 완전 땅바닥까지, 아니면 택시를 보면서 손을 흔드는데 몸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꾸중하게 있고 뭔가 눈이 약간 풀려 있는 것 같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손 들고 택시를 잡을 때도 이제 지나가 버리는 기사님들도 있죠. 사실은 손님이 빈차일 때 타겠다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지나가 버려서 승차 거부가 되거든요. 신고해버리면. 그래서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기사님들도 계시고. 문제는 이제 호출 같은 거죠. 호출에서 누가 불러줬어.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인사불성이면 거부를 해도 되긴 돼요. 되는데 애매할 때가 있죠. 이 취객은 맞는데 인사불성까지는 아니야. 뭔가 타긴 타는데 어디 목적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분명히 많이 취했어. 술 냄새 가득해. 그러면 거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가야죠. 그래서 이게 취객을 경험하면, 그렇게 세상 쉽게 좀 만만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진짜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반대로 이제 좀 택시를 하기 전에 험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사람으로 스트레스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주로 허리예요. 허리. 이게 장시간 택시라는 걸 일을 하면 허리나 이렇게 의외로 질환이 많아요. 그 택시 기사가 거의, 사실은 이게 업무상 무조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봐도 되는 게, 일단 허리, 척추, 허리 쪽에 통증, 그 다음에 어깨 쪽, 그 다음 손목, 그 다음에 요통, 그러니까 소변을 제대로 못 봐서 방광염. 이건 거의 진짜 택시 한 5년, 6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이 중에 한 개 이상은, 특히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그래서 기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활동적인, 그러니까 활동적이라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택시 하기 전에 좀 몸 쓰는 일을 상대적으로 하면, 뭐 어차피 뭐 험한 일을 하셨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람에서 스트레스는 적은데, 오히려 이 택시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구조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오히려 직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의자 같으면 사실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해요. 몸에, 척추에도. 왜냐면 적어도 그냥 차분하게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잠깐 일어나거나 뭔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엉거주춤 앉아서 그 다음에 계속 하체에 힘을 줘야 돼요. 발로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요즘엔 뭐 오토홀드 같은 거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뭔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하체를 쓰고, 그 다음에 상체도 근육을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또 햇빛도 계속 강하게 받고, 신경은 계속 곤두서서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의외로 택시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허리나 아니면 방광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좀 질환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택시 한 4년 몇 년 하다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도저히 이거 못하고 네, 질환으로 이제 미리 팔거나 아니면 딱 5년 채우고 팔아버리는. 이게 그 허리가 아픈 건 이게 뭐 1년 동안 요양을 뭐 요하는 그 정도까지 진단서를 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불법으로 하는 분들도 많았고 불법으로 이제 그 진단서 떼서 하다가 나중에 걸려서 그거 다 날아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못 팔다가 이제 일단 5년 버티고 근데 진짜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해서 중간에 일을 하다가도 좀 진짜 며칠씩 쉬고 그런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의외로 허리 요통, 허리 질환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방광염 이게 에이 그거 뭐 화장실 잘 찾아가고 뭐 요즘에 공원이나 뭐 공중 화장실 이런 거 찾아가면 되지 뭐 무리하게 돈 벌려고 그렇게 방광염 걸려.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뭐 이를테면 출근 시간이에요. 손님 어디 내려줬어. 근데 손님이 어디에서 내리시겠어요? 사람이 많이 타고 사람이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나 버스 타는 데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많은데 아니면 그 항상 그런 곳에 손님이 내리는 경우도 많고 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이제 주요 번화가나 횡단보도나 그런 다 비슷비슷한 곳이겠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비슷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내리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람 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거절하면 안 되거든요. 승차 거부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렸는데 타려고 하는데 안 된다 라고 하면 승차 거부죠. 다만 이제 우리가 바로 예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그건 조금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손님이 아직 이제 요금 계산하고 내리는데 바로 예약이 잡혔다?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하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둘러도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되겠네? 그럼 요 손님 내려드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기사들이. 그리고 막상 횡단보도나 어디 내려주는데 바로 또 잡아타요. 심지어 그 잡아타는 사람들을 가까운 거리 저기 뭐 다음 정도면 다행이야. 근데 출근 퇴근 시간에 진짜 한 3, 40분 넘는 거리야. 강남인데 강북으로 가자. 그러면 진짜 아니면 강서인데 강동으로 가고 강동에서 강서로 가자. 뭐 88이나 뭐 강변. 그러면 진짜 죽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손님한테 뭐 중간에 주유소 같은 데 지나갈 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급하면 가거나 해야죠. 근데 그러면 또 뭐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는 그 뭐 화장실 자주 가고 하면 되지 뭐 그러는데 막상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람이 귀찮거든요. 앉아서 하면 그래 한 번 더 갔다가 저쪽에 가면 어디서 하지 뭐 그러거든요. 그럼 또 이게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약간씩 또 점점 이제 더 참죠. 참으면 이제 방광염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참기 시작하면 이게 나쁜 버릇이고 늘어나는 성격이죠. 근데 방광염이 좀 안타까운 거 한번 늘어나 버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수축위안이 예전처럼 좋지 않죠. 그래서 기사님들 대부분이 방광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소변 줄기도 시원하지 않죠. 아무래도 이미 다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택시 기사들의 질환이죠. 거의 만성질환 같은 거. 그래서 의외로 택시가 되게 좀 뭐 육체적으로 덜 힘들긴 하지만 이게 신경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써주면 또 육체적으로 좀 어떤 안 좋은 만성질환도 허리나 방광염이나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원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몸 막 쓰고 막 건강하게 오히려 육체적으로 막 하던 분들이 이제 택시 일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경험하시죠. 생각 못했던. 사실은 우리 몸이 오히려 노가다 같은 거 하면 허리 아픈 건 덜 하거든요. 막 육체 쓰고 근육 쓰고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야 뭐 덜한데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허리에. 어쩔 수가 없죠. 뭐 근데 그래서 이게 뭐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해보겠지만 사실은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하기 전에 분들 중에서 요즘 이제 막 개인 택시를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상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이가 50대나 40대이시면 5년 내로 못 팔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아요. 5년 내로 못 팔아서 정말 고달파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뭐 택시를 하지 말라. 겁을 주는 거 아니죠. 줘야 뭐 택시 가격 계속 올라서 막 한 1억 5천 서울 같으면 1억 5천 2억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택시를 하시려는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신데 좀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시더라도 절대 택시는 뭐 딴 거 없고 한 가지 얘기 드리면 택시로 부자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택시로 돈 많이 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특히 이제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 있죠. 회사 택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진짜 큰일 당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회사 택시는 강제로 12시간 그냥 뭐 일단 산업금 찍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뭐 전액관리제고 뭐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게 뭐 산업금이랑 똑같죠.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찍어내야 되고 타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는 그렇게 어거지로 뭐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타고 무조건 돌면 돈은 돼요. 근데 그 돈이 되는 걸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제 무리하게 개인 택시를 하는 경우가 계시죠. 준비를 꾸역꾸역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법인 택시 하다가 이제 사고 나도 현금으로 다 막고 어떻게든 무사고해서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꾸역꾸역 다 채워놓고 이제 회사 택시 끝날 때 되면 이제 산학금도 이제 일도 적게 하고 대신 산학금은 자기 돈으로 다 채워놓고 무사고 유지하려고. 그리고 개인 택시 넘어오면 굉장히 무리하게 이제 초반에 회사 택시처럼 하면 근데 그거 산학금 없이 다 가져가니까 그 생각하고 넘어오셨다가 초반에 무리하시다가 좀 안 좋은 큰 사고 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게 처음에 얼마 동안은 좋거든요. 야 이거 뭐 어디 산학금도 없고 막 내가 버는 만큼 가져가니까 막 무리하는 거죠. 그럼 출근도 하고 저녁도 하고 막 심야에도 하고 막 차에서 자기도 하고 저도 종종 차에서 자긴 하는데 여튼 그렇게 막 무리하다가 처음에 욕심내고 막 무리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이것도 나중에 얘기 드려보겠지만 이게 좀 비극적인데 택시를 하시다가 운전석에서 그냥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다들 쉬쉬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육체를 덜 쓰고 근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고혈압이 있거나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택시 운전석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심야나 이렇게 보통 그런 분들이 새벽이나 심야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차 막 안 움직이고 빵빵거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앰뷸런스 오고 그래서 가만히 운전석에서 앉아서 계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기사들 사이에서 쉬쉬하면서 소문 퍼지죠. 그래서 의외로 그냥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새벽이나 이럴 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예전에. 요즘에도 종종.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택시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면 별것 아니지만 조언을 드리면 절대 택시는 큰 돈 번다, 돈 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크게 뭐 무리하지 않고 어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어도 사업 망할 일 없이 생활할 돈은 벌어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적당하게 네,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내 상황에 맞는 정도로 일을 한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화장실도 참으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돈 덜 번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화장실 가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하려면 한 2시간 반 정도에 한 번씩은 내려서 걷거나 차는 세워놓고 주변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걷거나 좀 뛰거나 잠깐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진짜 만성질환, 허리, 방광염 이런 거 무조건 그냥 택시기사는 생겨요. 그게 이제 돈 벌어야 되고 내리는 건 귀찮고 하기 시작하고 참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필수죠. 그렇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달고 살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기보다는 한 2시간 적어도 2시간 반 정도가 되면 내려서 좀 걷고 주변 걷고 생각 안 해도 그냥 좀 찬바람 쉰다 생각하고 걷고 이게 겨울 되면 더 그렇거든요. 내리 귀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어디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적응되면 내려놓긴 하는데 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놔버려야 돼요. 특히 이제 좋은 일을 하셨던 괜찮은 직장을 하셨던 분들은 예전 생각 남아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에게 너무 혐오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려놔버리고 대신 이제 그렇게 정도까지 적당히 돈 벌고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누가 뭐 간섭하지도 않고 내가 출근할 때 그냥 출근하고 크게 뭐 일을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혹시 급한 일 생겨도 뭐 일을 그만두고 바로 뭐 급한 일 처리하러 가도 크게 문제 없고 그래서 오히려 장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 이제 좀 단점에 대해서 진짜 심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생각이나 뭐 기대나 돈이나 왜 그러냐면 카페에 종종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그래도 요즘 택시하면 이 정도는 벌 수 있죠. 이렇게 벌 수 있다던데요. 회사 택시하면 이 정도 매출은 찍던데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고 이제 택시로도 돈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물어보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차피 다 경험하는 거겠지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개인 택시는 내려놓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편하고 길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